네, 다양한 국제 뉴스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시간. 월드앤 이슈, 오늘은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도 계속 오늘 전해드리는 뉴스 중에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이런 말 굉장히 많이 전해드렸거든요. 셧다운이 컴퓨터 끌 때 이렇게 많이 쓴다는 네. 그 얘기 같은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미국 정부가 7년 만에 정부 업무가 일시 정지된다, 셧다운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셧다운이 된다는 건? 이 미국의 회기가 이제 10월 1일 날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국회 거기 예산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이제 사실상 이제 국가를 운영하는 그 예산이 이제 올 스탑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필수 인력은 근무를 하지만 무급으로 근무를 하는 것이고요. 필수 인력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이제 무급 휴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그 여야가 어쨌든 그 예산에 합의를 못했으니까 그렇습니다. 돈줄이 막힌다. 그래서 업무가 정지된다 이런 개념인가 보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이번 셧다운이 7년 만에 나온 배경도 민주당하고 공화당 간의 입장 차가 너무 첨예하게 갈려가지고 봉합이 안 된 건데요. 예. 그 민주당의 입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오바마 케어 보조금이라는 거를 그 지급을 연장해달라는 건데요. 오바마 케어는 그 저소득층하고 중간소득층한테 보조금을 지급해서 그들이 보험을 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인데 그걸 이제 연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메디케이드입니다. 이것도 65세 미만 저소득층하고 장애인을 위한 그런 의료 보조 제도인데 이것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예산을 막 깎는 것을 막는 그런 얘기들을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공화당의 입장은 이게 다 의료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다 불법 이민자들도 다 해당되는 조치이다. 그래서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외신들을 보면 아무래도 내년도에 이제 중간 선거도 있다 보니까 민주당하고 공화당 간에 이렇게 강경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적인 배경이기도 하다라고 합니다. 그 굉장히 흥미로운 거는 그 백악관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지금 거기에 셧다운 와치라고 해서 셧다운이 시작된 그 일수를 책정하고 있는 시계가 아예 검정색 배경에 하나가 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민주당이 국가를 폐쇄시켰다. 그리고 미국인들은 민주당의 그 행동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써서 이 갈등이 여전히 굉장히 좀 지속될 것 같은 모습입니다. 예, 이게 경제적 파장이 우려가 되면서 당장 미국 내부에도 좀 혼란이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에도 좀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뭐 경제뿐만이 아니라 뭐 금값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75만 명의 필수 인력이 아닌 사람들은 이제 무급 휴직으로 가고 이제 필수 인력은 이제 근무를 하지만 무급으로 이제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뭐 추석도 앞두고 있고 한데 그 여행객들한테도 영향이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항공 같은 그런 거기 인력은 물론 필수 인력이지만 이제 무급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휴가를 쓴다든지 하면 인력이 줄고 그러면 좀 보안 검색대라든지 그런 게 좀 길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미국의 관광지로 뽑히는 그 그랜드 캐년이나 뭐 저 자유의 그 여신상 뉴욕에 있는 그런 것들도 폐쇄될 수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도 파장이 클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같은 거는 그렇게 없다고 봐야 되나요? 아무래도 이 미국 경제 자체의 유동성, 전체 유동성이기 때문에 뭐 주식이나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나 되게 흥미로운 거는 이 셧다운이 올 수도 있다는 걸 예상을 하고 그 미국 전쟁부에서 최근에 그 임시 그 지침을 하나 내렸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만약 셧다운이 되면 이런 것들은 최우선순위를 갖고 지속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뭐 남부 그 국경에 대한 부분 그리고 중동 지역에 대한 작전 부분, 골든돔, 뭐 군안 검조, 주요 탄약 확보, 뭐 정비창 유지 한 6개 정도를 우선순위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보면은 그 미국의 우선순위가 좀 이제 내부 중심의 그런 그 국방 분야에서도 그게 보여서 좀 그런 측면에서 또 한국한테 또 다른 의미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사진을 올렸는데 여야 지도부와 셧다운 막기 위해서 담판을 벌이는 그런 사진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눈길이 끄는 게
모자인데 트럼프 네. 대통령 모자 많이 쓰잖아요. 네. 모자에 트럼프 2028이라고 새겨져 있어요. 그렇죠. 지금 2025년인데 네. 2028 뭐냐? 그럼 다시 대통령 또 도전하는 거냐? 이거 그렇죠. 홍보냐? 뭐 이렇게 뭐 선거냐? 이렇게 네. 나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여야 지도부하고 회동하는 사진 한 3개 정도가 네. 그 소셜 미디어에 올라온 것 같아요. 예. 저희 화면에 나오는 건데요. 전 누가 봐도 저거 그냥 네. 보라고 놓은 건데. 사진을 보시면 사실 예. 특히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예. 모자에 포커스가 가 있더라고요. 그 사진에 사진 포커스가. 예, 초점 그렇죠. 자체가. 네, 그래서 초점이. 그게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요. 어. 그래서 이제 이 결단의 책상이라고 하는 거기 위에 지금 저 모자가 그러니까. 올라가 있는 건데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다시 뭐 선거에 도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다시 이제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마치 드라마 PPL처럼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그렇죠. 근데 그 미국의 헌법의 22조를 보면 2번 이상 선출되지 안 된다고 되어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이 하는 얘기는 뭐 이 헌법을 수정해서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근데 헌법 수정은 그 2분의 3, 3분의 2의 그 상원과 하원을 통과해야 되고 예. 또 그 정부들의 또 지지를 또 상당히 받아야 되고 하는 네.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트럼프 지지자들이 또 하는 얘기가 그 22조에 선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그 선출에 대한 부분을 지목을 하면서 어.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의 부대통령이 대통령이 돼서 그걸 이제 승계하면 선출이 아니라 승계에 대한 조항은 없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은 뭐 재차 그 재선 의지도 왕왕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치. 그래서 지금 2기가 끝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나이가 82세가 되는데 예. 그래도 할 거냐라고 했더니 자기는 일하는 걸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뭐 여러 가지 이게 그냥 뭐 단순한 그런 그냥 모자를 올려놓은 그런 사진은 아닌 그러네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네. 해석을 낳게 네. 일부러 의도된 전 연출이다. 네, 알겠습니다. 중간 선거도 있고요. 그쵸. 네. 예. 이런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가 중국의 건국 76주년 국경절을 맞아서 공식 축하 성명을 내놨습니다. 근데 양국 모두 지난해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미국 같은 경우는 국무부의 그 루비오 국무장관 명의로 해서 국경절 축하 메시지가 나갔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중국 국민들에게 앞으로의 한 해 동안 건강과 행복, 번영, 평화가 함께하길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최근에 그 미중 간의 정상 통화도 이루어졌고 에이펙 계기로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도 감지되고 틱톡과 같은 그런 굉장히 첨예한 사안도 어느 정도의 절충안으로 약간 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렇게 좀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내용이 간 것 같고요. 그리고 푸틴도 이번에 국경절 계기에 또 축하 인사를 보냈는데 푸틴하고 시진핑의 관계도 그 지난 중국 전승절 계기에 만나면서 이제 또 다시 분위기가 좋아진 그런 상황이고 이 푸틴의 서한을 보면은 친애하는 시진핑 나의 친구한테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이 뭐 전례 없이 좋은 관계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앞으로도 잘 더 협력하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 정상들은 그러니까 나의 친구다라는 표현을 되게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런 그 표현을 할 때. 친애하는, 네, 네. 그렇죠. 근데 중국 보니까 영유권 분쟁 지역 남중국해에서도 오송홍기를 올렸고 우주에서도 오송홍기를 개양했다는데 이거는 어떤 의도일까요? 네, 뭐 아무래도 10월 1일, 그러니까 1949년 건국일을 이제 기념하는 그런 일이다 보니까 예. 저기 사진처럼 애국심이 고취되는 시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까지 2000년대부터 경제력, 군사력을 늘리면서 그게 이제 그 중국 안에만이 아니라 이제는 남중국해 그리고 우주까지도 그게 영역이 이제 확대되는 그런 상황이고 저게 우주인가? 우주입니다. 보죠? 우주에다가 예. 이제 개항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국경일인 만큼 이제 그 자기가 그 영향력이 넓어진 공간에서 저런 국기를 개항을 하면서 국경일을 기념하는 단순히 기념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예. 근데 다만 이제 남중국해 저 사진 같은 경우는 그 스카보로 암초 같은 이렇게 동남아 국가들하고 이제 논쟁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이제 국경일을 기념한다고 개항을 하였지만 결국에는 이게 영향력 행사를 위한 의지 여기에 뭐 주둔하겠다는 의지 뭐 그런 것이기 때문에 논쟁점입니다. 그러네요. 예.
러시아는 또다시 우크라이나를 공습을 했습니다. 사상자도 속출을 했는데 공격 후에는 또 보란 듯이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손에 넣은 지 3주년이 됐다고 자축을 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네. 이런 거는 좀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2022년 2월 24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처음 침공하고 나서 이제 돈바스 포함해서 우크라이나 영토를 이제 점령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번 최근에 미국의 입장을 보면은 러시아에 대한 좀 강경한 입장을 하겠다라고 다시 해서 뭐 제재 얘기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유럽한테도 동참하라고 하고 있고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이유로 해서 나토 뭐 덴마크를 포함한 그 지역에 드론들을 날리고 있는데 러시아 암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예. 그것에 대한 이제 미국하고 유럽 국가들이 드론 대응에 지원하겠다라는 것을 한 참에 지금 러시아는 오히려 이 3주년을 축하하는 그런 자축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좀 지속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러시아가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예. 더더욱이 이제 우크라이나 지역에 에너지 관련된 그런 발전소나 그런 것들을 공세를 할 거라고 하고요. 근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에 이 에너지 관련된 그런 부분들, 핵심 인프라를 건들면 자기네들도 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러시아 서남부의 발전소를 또 공격해서 정전이 정전됐죠. 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더 악화될 수 있는 지점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스칼렛 요한슨 팬 많죠. 스칼렛 그렇죠. 요한슨. 예. 그래서 이건 새로운 배우가 스칼렛 요한슨처럼 크고 싶다. 이거는 정말 존경하는 선배들 보고 보통 이렇게 갖는 후배의 마음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말 한 게 뭐 되게 잘못됐나요? 왜 이것 때문에 논란이 있다던데? 네, 사진하고 올린 거 보면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냥 순수한 의도로 그쵸? 보여지지만 네. 그 사진이 이게 실존 인물이 아니라 가상 인물이란 점이 지금 문제입니다. 나오는 동영상 저분이 네. 사람이 아니라는 사람이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코이아라는 인공지능 스튜디오가 만든 가상 인물이고요. 예. 저 배우 이름이 틸리 노르우드라는 분인데 예. 분이라고 할 수도 분이, 없죠. 예. 네, 이렇게 되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아무래도 분 되게 재밌다. 예. 헐리우드에서는 엄청난 반발을 할 수밖에 없죠,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안 그래도 헐리우드 시장은 좁고 네. 거기에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의 바늘구멍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오히려 가상 인물이 다양한 여배우들의 그동안의 그런 작품을 아마 모아서 이게 발현되는 걸 텐데 예. 그게 이제 도덕적인 상업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마틸다라는 영화의 마라 윌슨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그분도 그건 분이죠. 그분도 엄청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아니 이 가상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헷갈리네요. 계속 너무 헷갈리네. 헷갈립니다. 너무 똑같으니까 너무 헷갈려. 똑같아요. 예. 네. 이 가상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합성된 수백 명의 여성 젊은 사람들은 어디 갔냐. 그들을 왜 고용하지 않았냐. 막 이렇게 해서 지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네요. 이번에는 중국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사진을 한 장 준비를 했는데 지금 사진을 곧 띄워드릴 텐데 이 저 사진 볼까요? 어떤 장면 좀 같으신지. 축제 같은 느낌이잖아. 축제, 네, 불꽃놀이 불꽃, 막 이런 거. 이번에 여의도 그렇죠. 거기 인파 같기도 하고. 기가 막히네. 예. 그런데 이게 네. 중국 국경절 이동 사진이라고 합니다. 언제가? 예. 고향이 거의 언제가? 주차장. 고향이 거의 언제가? 워낙 네. 인구가 많으니까 이렇게 네. 대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네. 건데 이제 중국도 8일간의 황금 연휴가 그렇습니다. 시작이 네.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고향으로 대이동을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을 거고 또 무비자 입국이 시작했기 때문에 좀 우리나라를 찾는 젊은 사람들도 많을 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네, 지금 방금 보여주신 사진이 예. 정말 너무 많은 인파가 움직일 것인데요. 예. 지금 집계를 보니까 이 8일 동안 총 26억 명이 이동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중국의 인구가 지금 14억 명이니까 그러니까 거의 다 이동하고 여러 번 이동하고 그 외의 인구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그런 시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9일부터 단체 관광객인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어서 그렇죠. 예.
아마도 또 지금 대규모로 또 오고 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뭐 그 지금 관광지 주변의 상인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뭐 이렇게 인수라든지 그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데 요즘 또 굉장히 또 흥미로운 게 중국 여성들, 젊은 여성들이나 한국에 다녀온 사람들 간에 서울병이라는 게 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게 정도예요? 완전 향수병 같이 그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이제 예. 다시 가고 싶어하는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해서 아마 많은 인파가 또 이 계기에 움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추석 연휴 어디 가세요? 아니요, 못 갑니다. 아 그래요? 예. 바쁘시네요. 예. 예, 월데니 씨 오늘 조비언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